AI 분야의 두 거물이죠. 오픈 AI의 샘 알트만과 구글의 프랑수아 숄레. 이 두 사람의 대화 정말 흥미로운데요. 여기서 나온 핵심적인 내용들을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이들은 대화를 시작하면서 있긴하게 기술적인 코드를 꺼내들지 않아요. 그 대신에 인공지능과 함께할 우리 미래 전체를 꿰뚫는 아주 깊이 있는 인간적인 질문부터 던집니다. 근데 이 질문이 사실 두 사람 다 아버지거든요. 그래서 더 개인적으로 다가왔을 거예요. 여기서부터 AI가 다음 세대를 어떻게 만들어갈지에 대한 정말 뚜렷하게 다른 두 가지 철학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먼저 프랑스와 숄레는요, 좀 근본적인 우려를 표합니다. 이러다 우리 인간의 생각, 판단, 모든 능력을 그냥 기계에 다 맡겨버리는 거 아닐까? 하는 거죠. 사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는 걱정일 거예요. 반면에 샘 알트만은 정말 엄청난 낙관론을 보여줍니다. 마치 오픈 AI의 비전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죠? 우리 아이들이 스타트랙 같은 세상에서 자란다니 정말 멋지지 않나요? 그들은 상상도 못할 업적을 이룰 겁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AI를 인류의 잠재력을 터트려줄 아주 강력한 도구로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시각이 완전히 다른데도 두 사람이 딱 한 가지 동의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지능의 핵심은 적응력이라는 점이에요. 그리고 아이들은 세상에서 가장 적응력이 뛰어난 존재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다가올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을 누구보다 잘 헤쳐나갈 거다? 이 점에 대해서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철학적인 이야기에서 조금 더 실용적인 영역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우리가 범용 인공지능, 그러니까 AGI를 향해서 제대로 가고 있는 건지, 이걸 대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그 답은 바로 벤치마크에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AI 시스템을 위한 일종의 표준 시험, 수능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여기서 두 가지 주요 벤치마크가 등장하는데요. ARC, AGI3이랑 미터예요. 먼저 ARC는 새로운 문제를 딱 던져주고 그걸 얼마나 잘 푸는지 그런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보려는 건데 문제가 있어요. 연구소들이 이 테스트만 너무 의식해서 시험을 위한 공부를 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점수만 잘 받으려고요. 반면에 미터는 AI가 얼마나 오랫동안 혼자서 작업을 할 수 있나 이걸 보는 건데 이것도 한계가 뚜렷합니다. 특정 작업만 잘하는 거지 이게 진짜 똑똑하다는 증거는 아니니까요. 결국 샘 알트만은 이렇게 지적해요. AGI라는 것 자체가 그 정의나 목표 지점이 계속 바뀌고 움직인다는 거죠. 축구 골대가 계속 움직이는 거랑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한 가지 시험만으로는 이걸 완벽하게 측정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논쟁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측정하느냐에서 어떻게 만들어야 하느냐로 넘어갑니다. 지능을 구축하는 방법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의견 차이가 여기서 드러나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두 가지 접근법이 나옵니다. 먼저 오픈 AI는요, 지금 잘 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모델을 계속 더 크게 만드는 스케일링 전략을 밀어붙입니다. 반면에 숄레는 아니야, 이건 비효율적이야 하면서 좀 더 똑똑하고 효율적인 학습을 위해서 아예 처음부터 상징적 프로그래밍이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다시 만들어보자 이런 시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건 샘 알트만은 자기네 방식에 대한 확신이 엄청난데도 다른 다양한 시도들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한다는 점이에요. 사실 자신들의 이 스케일링 방식도 처음에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그런 비주류 접근법이었다는 걸 인정하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여러 논쟁이 있는 가운데 오픈 AI 같은 회사는 지금 도대체 어디에 그 막대한 자원을 쏟아붓고 있을까요? 여기서 알트만이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컴퓨팅 자원을 한 곳에 정말로 집중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고요. 이건 일종의 전략적인 방향 전환을 선언하는 거예요. 다음 단계로 도약하기 위해서 모든 화력을 한 곳에 모으겠다는 거죠. 그럼 그 집중할 곳이 어디냐? 바로 두 가지입니다. 과학 발전의 속도를 높이는 것, 그리고 경제 성장의 속도를 높이는 것. 이 두 가지가 새로운 최우선순위가 된 겁니다. 그는 이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주 극명한 비유로 설명해요. 예를 들어 우리에게 GPU 100만 개가 있다면 이걸로 그냥 재미있는 영상을 만드는 데 쓸 건가요? 아니면 암을 치료하는 연구에 쓸 건가요? 이런 식으로 엄청난 기회비용과 사회에 미칠 영향을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짧고 굵게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한 두 사람의 예측을 한번 들어보시죠. AGI에 얼마나 가까워졌냐, 10점 만점에 몇 점이냐는 질문에 슐레는 아주 신중하게 5점을 줍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이건 사람은 하는데 AI는 못하네 싶은 걸 찾기가 너무 쉽다는 거예요. 근데 알트만의 대답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는 매일같이 스케일링의 엄청난 발전을 보면서 정말 코앞까지 왔다고 느낀대요. 이제 장기 기억 같은 몇 가지만 해결되면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럼 앞으로 10년 어떤 산업이 유망할까요? 슐레는 딱 짚어서 말합니다. 로봇이나 드론 같은 하드웨어라고요. 왜냐하면 AI가 아무리 똑똑해져도 그걸 현실 세계에서 실행하려면 결국 움직이는 몸, 즉 물리적인 실체가 필요할 테니까요. 알트만은 좀 더 거시적인 예측을 내놓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사회 전체에 올 거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인류의 경제는 부족함, 즉 희소성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잖아요. 그런데 AI가 풍요를 만들어내는 시대가 오면 이 경제 모델 전체를 다시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모든 이야기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옵니다. 인지 능력은 기계에 맡기고 AI가 풍요를 만들어내는 세상. 그런 세상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능력은 과연 무엇일까요? 결국 기술의 발전은 우리는 다음 세대를 어떻게 준비시켜야 하는가라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다시 던지고 있는 겁니다.